김태우 박사님은 핵 박사이시고 또 우리나라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건양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텔레비전이나 글이나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핵 미사일 관계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시고 평생을 이 핵 문제만을 가지고 살아오신 참 훌륭한 우리들의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김태우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니다. 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전략위원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950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 장자리가 붙으신 분들입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민간인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장자리가 붙었습니다. 병장 출신이니까 저도 장자리가 붙었습니다. 먼저 풍찬 노숙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존경심을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올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역시 어떤 명령을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조그마한 탤런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얘기를 쉽게 굉장히 잘한다, 이런 소문이 저한테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설에는 뭐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확인해 봐야 알겠고,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북핵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동맹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는 분야인데요, 어려운 분야지만 여러분들 경청만 하시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조기에 사퇴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경제를 망가뜨리고, 역사를 망가뜨리고, 안보를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사퇴, 조기 하야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북핵 문제 한 가지만으로도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한미 동맹 문제 한 가지만으로도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북핵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북한이 한 것들 신문방송 보시고 다 아실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평화공세를 펼친다고 10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김정은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나 금년에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고 지금까지 벌써 12번이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미 동맹이 원래 그런 동맹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하지 못해요. 이런 상황들을 다 종합해보면 적어도 세 가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겉으로는 가짜 평화쇼를 벌리고 평화공세를 펼치면서도 북한은 뒤로는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면 적각 안보리가 소집되어서 추가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보리 결의 2094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안보리 소집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화쇼에 도취해 있는 동안, 우리 저 가짜 언론들이 평화쇼를 나팔을 불고 있는 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었고 핵물질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쏘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한박도에 군사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북한이 아무도 살지 않는 한박도에 군사시설을 건설한 것은 중대한 현상 변경입니다. 군사적으로 중대한 현상 변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 여러분, MD가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MD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방어입니다. 미사일 방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니 핵무기를 우리한테 쏘면 그거를 막아내는, 우리 방어하는 미사일들을 MD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 오시죠. 같이 해보시죠. MD.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야, 너 MD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야 그거 뭔디야 이거 이러대요. 뭔디 아닙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MD 시스템이 몽땅 무력화되고 있다, 소용없는 장치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새로이 개발한 미사일들은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특수 미사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되면 지금도 북한의 공격력이 우리의 방어력을 압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방어력은 한층 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문가들은 눈으로 보고 걱정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왜 화답이 안 계세요? 세 번째 확인입니다. 세 번째 확인.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것을 만들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치려고 하면 대한민국을 칠 수 있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이미 넘쳐나도록 많은데 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미국한테 공갈하고 협박하고 나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나도 너를 죽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광기를 부리고, 이 계산된 광기를 부리면서 미국 여론을 흔들어서 미국이 한반도를 떠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니 저 김 박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지는 않습니다. 자,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온갖 게임을 벌리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6.25 전쟁 때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와서 이제 적화 통일이 눈앞에 왔는데 미군들이 들어와서 그 적화 통일을 막았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남한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왼수입니다. 왼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확실히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동맹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동맹 얘기를. 지금 저희 전문가들이 한미 동맹을 연구해 볼 때 대한민국 70년 근대사에서 현재만큼 한미 동맹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한미 동맹이 한국적인 요인과 미국적인 요인 양쪽의 파도를 맞아서 지금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미군이 와서 도와준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 한미동맹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된 원인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빵빼라 구호 3번 한번 외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빵빼라 빵빼라 빵빼라. 문재인 정부가 종북, 친중, 탈미, 반일이라는 소위 사회주의 정책 기조, 좌파적 정책 기조를 몰고 오면서 미국 국민과 정부는 이 대한민국을 믿어도 되는 동맹국이냐라고 질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미 동맹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도 저희는 꽤나 난해합니다. 꽤나 난해합니다. 얼마 전 미국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한 거 아시죠? 그 시리아는요,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쿠르드족은요, 인구가 4천만 명이 넘지만 나라가 없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쿠르드족이 얼마 전까지 미군을 도와서 이슬람 테러 세력을 격퇴하는데 함께 싸웠습니다. 15만 명이 참전해서 10,000명 이상 전사자를 내면서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미군은 철수하겠다. 철수하자마자 사흘 만에 터키 군대가 그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쿠르드족은 다른 옆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하는 이런 배신을 당하고 절규하는 모습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습니까? 미군이 철수하는 차량들을 향해서 쿠르드 사람들이 썩은 감자를 던지면서 절규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도 그 짝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바로 쿠르드족을 배신한 그 여파가, 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의 국가 안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나라들, 그 중에서 전 세계에서 세계 국가가 가장 의존도가 심합니다. 이스라엘, 대만, 대한민국이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한국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우리 대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북한 핵 얘기도 했고 동맹 얘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동맹 문제, 핵 문제, 문재인 정부에 맡겨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핵 문제, 동맹 문제,
저희 같은 전문가들만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 푸른 기와집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미래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군사력을 스스로 잘라내는 그런 바보 같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도입해서 우리 경제를 폭망시키고 그 잘나가던 수출대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 실추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분들은 작심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호소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나서서 이 정부를 사퇴시켜야 할 때가 될 것이다. 저는 돌신자고 저는 부족하지만 이 추운 날씨에 북창 노숙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고 절대로 빨갱이가 될 수 없는 이 신도들이 나서서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동맹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구호 3번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소문대로 얘기를 잘하지요.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시작! 방패라! 방패라! 김태호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